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한미 반도체 말고 HBM 패키징 2기업 3월 세계 1위 됩니다. 한미 반도체 말고 HBM 패키징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미반도체 말고 HBM 패키징 2기업 3월 세계 1위 됩니다. 입니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무슨 흑자 전환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작년에는 디램에 대한 흑자를 전환했고 올해는 낸드까지 해서 총 디램, 낸드 모두 이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올 들어 메모리 사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4분기 디램 흑자 전환에 이어 지난 1월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부분 전체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내내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적자다, 적자다, 적자다 말이 정말 많았는데 드디어 디램, 낸드 모두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디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AI 관련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AI 반도체에 많은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산 효과가 더해지면서 메모리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평균 판매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은 줄이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적자가 흑자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삼성전자 메모리가 흑자 전환됐구나. 근데 뭐 흑자 전환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엔비디아에 어필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행사로 가게 되고요. GTC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에서 직접 여는 AI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AI 행사에서 올해 상반기 양산 예정인 5세대 HBM, HBM3 최신 제품인 HBM3 12단의 실물을 처음 공개합니다. 12단이 뭐라 그랬어요? 디램을 12개를 쌓은 거를 우리는 12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가 직접 여는 컨퍼런스고요. GTC 2024에 삼성전자가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HBM3 브랜드 샤인볼트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공개합니다. 왜 공개하겠습니까? 엔비디아에 어필하는 거죠. 우리 HBM 좋습니다. 우리 칩임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 쓰세요. 어필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3 제품을 상반기 내 양산할 계획이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H200과 B100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확정난 건 아니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안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죠. 현재 HBM 시장은 현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90% 이상의 이 두 개 기업에서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는 뭐 마이크론이 하겠지만 현재 90%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눠 먹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살짝 우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어필하고 있을 때 "야 우리 거 좀 써 줘. 야 우리 HBM이 짱이야." 지금 이렇게 어필하고 있을 때 그럼 SK하이닉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한테 그냥 그대로 "HBM짜리 내주려고 뭐 가만히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뭔 소리냐? 한 발 앞선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관계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바로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3 12단 적층 제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공급에 대한 언급을 이미 또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상반기에는 양산할 거고 엔비디아랑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최선단 HBM인 12단 디램 적층 HBM3E의 초기 샘플을 지난달 엔비디아에 공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월에 보낸 거예요. "우리 샘플 어때? 괜찮지?" 왜냐면은 이미 지금 HBM3의 8단 적층 디램을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급하는 기업인데 "야 우리가 12단도 만들었어. 8개 적층하던 거를 12개 적층해서 HBM 만들었거든. 한번 써 봐.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서 샘플을 준 거죠. 언제? 2월에. 그래서 지난해 8월 8단 제품의 샘플 공급에 이은 성과고요. 주요 고객사와의 AI 반도체 협업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닉스가 8단 HBM3의 성능 검증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괜찮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HBM3 8단 적층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우리랑 같이 쓰자라고 했던 건데 사실상 이미 같이 쓰고 있는 만족한 HBM3의 8단 적층이 있는데 당연히 같은 곳에서 같은 샘플을 제시를 했으면 12단 적층을 보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두고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거를 일단 우선 먼저 쓰고 12단 적층을 그다음에 이 12단 적층을 쓰고 나서 부족해. 뭐 더 필요해. 그때 삼성전자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마이크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순위는 일단은 지금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우선순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BM3 테스트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왜? 이미 한번 이 샘플을 검증을 했고 검증한 걸 납품하고 있고 그럼 이걸 8단에서 12단 바꿨기 때문에 어느 전체적인 검증보다는 일부 검증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메모리 업계는 엔비디아, AMD의 최선단 HBM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열한 상태고요. 누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누가 엔비디아로 가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정도로 지금 치열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HBM 동맹도 맺고 있는 상태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말고 뭐가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오시아와 협력해 일본에서 AI 반도체인 HBM을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시와 협력을 해서 일본에서 HBM을 생산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단은 이 키오시아가 뭐 하는 회사냐? 일단 베인 캠피털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3년 전부터 글로벌 낸드 플래시 업계 2위인 키오시아를 4위인 WD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 2위라는 거죠. 누가? 키오시아와. 근데 키오시아와 낸드 플래시인데 왜 HBM 협력을 합니까? SK하이닉스가 2018년 키오시아 지분 56%를 보유한 베인커피털 컨소시엄에 누가 SK하이닉스가 4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시아 자체적으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키오시아의 지분을 56% 가지고 있는 베인 캐피털에 4조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키오시아 지분의 약 19%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오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증설 없이 급증하는 HBM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키오시아는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을 첨단 반도체인 HBM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일본에 있는 키오시아의 낸드 플래시 공장은 일부 HBM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 공장을 직접 짓거나 또는 공장에 대한 증설을 하지 않더라도 HBM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이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베인 캠피털에 투자해 놓은,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이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 대해서 이제 막 엔비디아와 연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이미 샘플 12단 적층까지 납품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 있는 키오시아와도 협력을 해서 HBM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릴 수 있는 흐름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진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왜 이제 시작이냐? 4분기 디램 시장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인데 매출이 30% 증가를 했더라. 왜냐하면 디램이 작년 4분기에 겨우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작년 30% 증가해서 겨우 흑자인데 더 큰 성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다,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해 4분기 세계 디램 시장의 매출 규모가 174억 6,4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0% 늘어났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이제 30% 늘어난 거예요. 주요 제조사들의 재고 비축 노력과 함께 전략적인 생산량 조절, 감산이라고 하고요. 그 덕분에 이번에 성장세라든가 아니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로 해당 분기에 전분기보다 51.4% 늘어난 79억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해 45.5%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디램에서는 아직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만 그 뒤를 잇는 게 바로 2위가 31.8% 점유율을 차지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보다 약 20% 늘어난 55억 6천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등과 2등 디램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싸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성장할 거고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SK 하이닉스가 한 발 정도는 앞서 있다. 그러다 보니까 HBM만큼은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로 보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HBM 증설 지원 정책까지도 엎어진다고 한다면 올해는 더 크게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HBM 시설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아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 지원까지 들어갑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25%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국가 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HBM인 거죠. 그래서 올해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 중소기업이 25%입니다. 그래서 15에서 25% 정도의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HBM 증설한다라고 한다면 15%에서 많게는 2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올해에도 HBM이 성장하는 만큼 정부도 뒤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핵심 HBM 지원 정책을 발표했더라. 그래서 HBM은 올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3월이고 아직도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았다라는 거고, 그 2분기, 3분기, 4분기 동안에 성장할 만한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HBM 1위 정부 정책까지 밀어주고 있는 SK 하이닉스 수혜 지속 2분기,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DI라는 기업입니다. DI는 HBM 관련된 기업이고요. 좀 높지 않나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DI가 HBM용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국산화를 성공했으며 검사 장비 내 최대 수혜 업체라고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DI의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는 일본과 미국이 양분하고 있는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시켰고요. 웨이퍼 테스터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빠르게 식별하니까 뭐예요? 당연히 수율이 올라가겠죠. 수율이 올라가니까 품질이 올라가고, 수율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로스가 없어지고, 로스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사실상 손실도 없어지고 가격도 저렴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율이 올라갈 수 있게끔 웨이퍼 테스터를 국산화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크다는 소리고요. SK 하이닉스의 국산 장비 사용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일단 DI의 자회사가 웨이퍼 테스터 HBM 전용 관련된 기술력을 개발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만 해도 기대감이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DI와 SK 하이닉스고요. 엔비디아 올해 신제품 출시에 따라 HBM 탑재가 늘어나고 DI의 장비 수주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 DI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요. 주력 제품은 버닝 테스터, 웨이퍼 메모리 테스터, 검사 보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동 협력사인데 SK 하이닉스에 살짝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램과 낸드 메모리, 버닝 테스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DI는 1월 SK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368억 원 규모의 D램용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DI는 1월부터 SK 하이닉스에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한 기업이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한 번도 안 했던 기업이 갑자기 공급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DI를 SK 하이닉스향 HBM 관련된 수혜주 패키징에 들어가는 테스터 관련 수혜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높죠. 왜냐면 제가 처음 얘기했을 때가 한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상한가까지 올라오면서 급등세가 좀 크게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저희는 9,200원 구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1선에 닿거나 21선을 뭐 닿지 않거나 거의 21선 근처쯤 왔을 때가 9,200원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DI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 구간이 아니더라도 9,200원에 오더라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종목을 드릴 때 오르기 전에 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르고 나서 눌림목 가격을 알려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200원 가격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면서 천천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HBM은 단기간에 뜨고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충분히 DI, SK 하이닉스, HBM 수혜주로 9,200원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가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까지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 없고요.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자료집, 그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을 올려놨는데 현재 지금 오류가 있어서 파일 다운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 주 안에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들어와서 다운로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무료로 저희가 밑줄 본전이잖아요. 다 무료로 저희가 드릴 거니까 꼭꼭꼭 이번 주 안에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7일, 6일, 5일, 4일, 29일, 28일, 27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추천주도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극비 분석은 장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장전해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른 이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